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를 마음대로 구상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조직 정도 될 겁니다. 대통령 주위에 있는 조직, 그것을 이렇게 바꾸겠다. 대통령 당선자들마다 그렇게 포부가 큽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의 좀 아주 독특한 그런 조직은 다름 아닌 민관합동위원회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쪽이 50%, 그리고 민간이 50%, 이렇게 5대5로 구성을 해서 이거를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안에다가 그 시설을 주고 조직을 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민관합동위원회라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인수위 삼청동에 있는 김한길 국민통합위 위원장이 있는 그 위원회 같은 것들을 다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브레인이다. 결국은 머리를 장악하는 그런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참 특이합니다. 정말 그렇구나 싶은 것이, 이번에 청와대에서 용산 이전 360억 원을 의결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 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360억 원을 예산을 예비비 책정을 했다고 했을 때, 윤석열 당선자를 비롯한 이 전형적인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그 조직이 쓰는, 그게 국방부 청사가 10층으로 돼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사이에 대략 이 대통령이 쓰는 그 조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책정돼 봤자 1층부터 4층까지는 4월 28일까지는 이사를 못 갑니다. 한미연합훈련 본훈련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부터 여기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두른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아마 이제 6월이나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국방부 청사가 전체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대통령은 입주를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6층부터 10층까지, 그러니까 5개층이 됩니다. 여기에 민관합동위원회가 반이나 되는 것을 여기서 쓰는데, 대통령보다 먼저 5월 20일 정도면 여기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서 이게 참 다르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청와대를 가지고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청와대에 보면은 본관이 있고 비서동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관저가 있고, 그러면 본관을 반을 뚝 띄어서 이 민관합동위원회가 거기를 아예 그쪽에서 쓰는 거로 이렇게 내준 것이 됩니다. 이 민관합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조직이 되고 말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